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 보자 UCC 방송의 박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10월 12일 금요 부산 경마방송 10월 둘째 주 부산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스페셜 승부처가 3경주예요. 그리고 7경주를 메인 승부로 골랐네요. 저는 스페셜 승부처가 9경주고요. 메인 승부는 5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0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뭐 딱히 또 팬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요즘 경마가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네. 경마 뭐 맨날 어렵지. 네. 경마 쉽다 그러면 뭐 어려운데 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일요일 날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었는데 뭐 배당이 터질 때는 뭐 꽝꽝 터지고 대길에 들어올 때는 또 대길에 또 꼴랑꼴랑 또 들어오는 상황이 좀 만들어져요. 근데 이번 주는요 많이 맞추는 것보다는 서울경마 포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적중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마를 충마에 붙이는 게 아니고 좀 노리고 있는 복병마를 과감하게 좀 중심에 두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것이 복병마를 좀 꼬랑지에 좀 붙이는 좀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 복병마들이 또 많이 선전을 해줬고 그러면서 배당에 나와줬는데 그 배당을 못 잡아먹은 게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일요 경마 오전장에도 그랬고 후반부도 그랬고 그러한 경주가 몇 경주가 좀 문득 갑자기 이제 여쭤보시길래 이제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금 과감한 공략이 좀 필요한 주간이 아닐까.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계절에 좀 탓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침체되어 있던 부진마들이 찬바람 불고 가을이 되면서 또 살이 찌고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왔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 확실히 배당 쪽으로 노림수를 좀 둬야 되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죠. 가을에서 이제 겨울 넘어가는 그런 오늘처럼 조금 더 날씨가 쌀쌀하면 그런 시점으로 여겨지는데 천고마비 가을에는 이제 겨울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먹어두는 그 본능적인 습성이 있어서 살이 좀 찌는 경향이 짙습니다. 경주마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다 밥을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능적인 습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먹어대죠. 먹성이 좋아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쨌든 원정일 위원이 지금 얘기해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글쎄 뭐 배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경마 팬들 나름대로 좀 갖고 계신 측면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원정일 위원은 이번 주에 좀 노림수 배팅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자, 참조하시고요. 일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마리 마필들 출전하는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초반 싸움이 거의 뭐 절반 이상 될 것 같아요. 줄 서면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직선줄에서 누가 더 조금 더 끈기를 또 투지를 근성을 발휘하느냐 그 싸움 속에서 판결임이 날 것 같은데 드림캣이 가장 외곽으로 정말 게이트가 불리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11번 드림캣이 안쪽으로 가로질러 들어오기 전에 마구 밀어서 일단 11번을 좀 튕겨내고자 하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드림캣이 조금 더 빠르다고 봐요. 3코너를 좀 더 먼저 맞이할 가능성이 드림캣에게 상당히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저는 11번 드림캣의 선행 버티는 그림까지는 일단 막권용으로 꼭 기본적으로 안착을 시켜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정일 위원. 뭐 현장에서 이제 3번 호프풀 사이먼이 뭐 강한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일단은 뭐 게이트 2점 안고 잡고 따라가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좀 밀고 나가는 상황이고 다실바가 좀 오랜만에 이름을 좀
이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뭐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3번 호프풀 사이먼 다실바 안장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 4, 6, 9, 11 이렇게 이제 한 5마리가 밀고 나가겠네요. 호프풀 사이먼도 이제 가속 이후에 지난번에도 선두를 잡아냈는데 호프풀 사이먼이 11번의 빠른 발을 튕겨내고 가속을 살려서 선두권 제압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11번을 보내주고 따라갈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선두권에서의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1번 드림캣 원정을 위하는 3번마 호프풀 사이먼 추천드렸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입니다. 8마리 출전이고요. 망아지 속에서 어떤 놈이 좀 빨리빨리 걸음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거 한 번 더 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그 외로는 기존 마필이죠. 6번마 마이티 파워와 8번마 K 플러스 1에 이게 이제 완전 깜빡이가 그렇죠. 유력하잖아요. 그죠? 네. 초구부터 마감될 때까지 깜빡이를 넘겨주지 않을 그런 모양새인데 뭐 둘 다 직전 경주 워낙 좋은 걸음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망아지 속에서 이 두 마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뭐랄까요 뭐 대단한 걸음이 데뷔전부터 발산이 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깜빡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막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6번, 8번을 추천드리기보다는 뭐 한 삼복승식? 삼복승? 네, 삼복승식 정도 노려볼 만한 애를 좀 보고 있는데 폭스 컬러링이 이제 기습으로 이제 때리고 나갔을 때는 또 혹시 모른다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뭐 데뷔전은 생각이 아예 없었죠. 퀸즈 판타지 만나면서 뭐 아예 그냥 뭐 바닥에 누워서 자빠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불량주로였기 때문에 뭐 기록은 좀 거품이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얘가 조교를 같이 했었던 이제 비장의 무기죠. 4등급 얘랑 병합을 하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데뷔 이전째를 치르는 안말로서는 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 컬러링의 기습 어느 정도 수준의 스피드를 끌어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이티 파워가 뭐 빠른 말이 지금은 액면 속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그 지가 졌었던 자기를 이겼던 K 플러스 1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선 선행 출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동시에 스포트를 했을 때는 역시 등치로도 그렇고 K 플러스 1의 보폭이 훨씬 좋더라고요. 직전 경주 뛴 내용에서 뭐 명약 관한 그런 어떤 뭐 내용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번 마이티 파워 입장에서는 8번보다는 먼저 스포트에 나서야 되는데 그 구도를 망아지 중에서 누가 좀 견제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3번만 폭스 컬러링을 우리 원정일 위원이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요. 저도 좀 망아지 하나 삼복승으로 재미있게 보는 마필이 있는데 그건 현재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6번 마이티 파워, 8번 K 플러스 1 두 마리 액면 딱히 하자 없다. 여기에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신마로는 원정일 위원의 3번마 폭스 컬러링까지 예의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6등급 경주입니다. 9마리 출전입니다. 이게 좀 저배당 분위기를 풍기고는 있는데 좀 변수가 곳곳에 좀 보입니다. 원정일 위원 어떻습니까?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제가 스페셜 승부처럼 이제 잡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현장 가면 이 1번 대지 챔프가 아무래도 좀 압도적으로 좀 팔릴 조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런 경주를 놓쳐서 좀 아쉬웠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커버가 될 수 있는 지난주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경주 좀 빠르게 스페셜 승부처 잡고 들어갑니다. 1번 대지 챔프가 인기 1인 거는 저는 뭐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데뷔 이전 휴양 갔다 와서 데뷔전을 치렀었던 직전 경주는 분명히 글리터라는 뭐 강단 있는 놈을 만나면서 이제 7마신 졌는데 중요한 건 이 대지 챔프가 글리터가 이끌고 가는 레이스 속에서 후차권 따라왔었던 놈들의 어떤 경쟁력을 딱 봤을 때 뭐 2착을 들이댄 거는 좋은데 쥐어짜서 더 이상의 걸음이 보일 수 없을 만큼 정말 글리터 외는 정말 부진마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번 대지 챔프 승부처 스페셜 승부처의 포인트는 1번 대지 챔프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자, 하나짜리 노림수 2마리 가지고 있고요. 그 2마리의 조교의 변화가 확실하게 왔고 그 2마리가 앞선을 아마 장악할 겁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현장에서 아마 바람이 많이 불어줄 거예요. 이게 의외로 많이 바람이 불어줄 건데 바람 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 이미 소문이 뭐 날대로 난 놈이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확실하게 공략을 들어갈게요. 1번 대지 챔프가 빠졌을 때의 중배당, 고배당까지 공략하는 3경주다. 스페셜 승부처 3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기도를 뒤집는 배팅으로 여러분들께 스페셜한 추천을 드리겠다. 원정일위원회 3경주 스페셜 승부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입니다. 자, 12마리 출전합니다. 이제 조금 생각할 게 많아지는 그런 구도의 경주가 이번 4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 걸크러쉬가 지난번에 못 뛴 건 아니에요. 순발력도 잘 발휘를 했고 4코너까지 어쨌든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두 안쪽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꽤 나름대로 선전을 했고 마지막까지 걸음이나 자세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졌어요. 인기를 지키지 못하고. 근데 상대가 조금 더 잘 뛴 거죠. 상대가 조금 더 잘 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걸크러쉬의 현재의 모습과 능력이 딱 그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막상 한 마리 한 마리 행주대첩부터 헌터파크까지 이렇게 따져보면은 또 뭐 걸크러쉬 입장에서 대단히 그렇게 위협적인 그런 상대가 또 액면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그 지난번에 선입권의 압박을 그 좀 워낙 타이트하게 쫓아오다 보니까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해서 레이스 중반에 조금씩 힘을 조금 오버해서 썼어요. 그게 이제 걸크러쉬가 잘못 뛴 것도 아니고 현명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 마들의 도전이 그만큼 좀 타이트하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레이스 전개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걸크러쉬가 원사이드하게 선두를 제압해내면은 나머지 마필들이 졸졸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보면 직전 경주보다는 좀 더 수월한 레이스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해서 저는 지난번에 3착으로 더미를 잡혔기 때문에 조금 덜 팔릴라나요? 일단 뭐 단성식 1.3배 4배 뭐 이 정도 인기도는 아닐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걸크러쉬를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원정의 위원. 네, 저는 6번 토종 챔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경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순말들하고 거세마들의 부담 중량이 뭐 한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57.5부터 57. 56 다른 게 오히려 좀 가벼워 보일 정도로 부담 중량들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자, 앞말들은 이제 55.5, 55kg 뭐 요 정도 편성을 받고 있는데 지금 추천이 나왔던 5번 걸크러쉬도 앞말이고 6번 토종 챔프도 앞말입니다. 그래서 앞말 쪽에 조금 포인트를 좀 두고 싶고요. 빠르게 선두권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에 발주 자체가 좀 안 됐고 발주를 잘 못 받는 김태경에서 이제 진겸으로 완전히 교체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걸음을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6번 토종 챔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마리만 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아마 배당이 좀 높을 거예요. 이제 10번 그랜드 질주라는 이세마입니다. 1300을 첫 도전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가 상대마들에 비해서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이제 발주고 발주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면서 현장에서 아마 체중이 조금 빠져서 나온다라면 배당으로 저는 아마 좀 더 세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현장에서 이제 10번 그랜드 질주는 배당 999 막권으로 여러분께 3복승식 정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마리를 언급해 줬습니다. 6번 맛 토종 챔프하고 10번 맛 그랜드 질주 원정일 위원회 추천 마필이었고요. 5번 맛 걸크러쉬의 선행 가능성 그리고 선입으로도 조금 더 길게 한번 읽어줄만 합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뭐 외곽의 헌터파크라든지 또 4번 맛 PK9 이런 마필들까지 현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살피셔야 될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은 마필들입니다. 배팅 가치도 그만큼 꼭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특정 막권에 너무 심하게 바람이 분다면은 너무 그 배당판 인기도에 목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다양한 전개 변수를 갖고 있는 경주다.
그 속에서 5번마 걸크러쉬, 6번마 토종챔프. 토종챔프는 뭐 저도 역시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10번마 그랜드 질주도 우리 원정일 위원이 짚어주셨으니까 현장에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이번 1000m가 박 소장의 메인 승부입니다. 딱 한 마리 노리는 경주예요. 비슷비슷하게 팔릴 겁니다. 아마 지금 뭐 연승을 거둔다든지 상승세가 뚜렷한 그런 마필들이 액면에 깔려 있지 않다 보니까 1번이라서 커밍 어게인, 또 3번마 마하레인저는 지난번에 확실히 좋은 걸음으로 입상을 찍어냈기 때문에 또 팔릴 것이고, 5번은 순발력으로, 7번도 좀 팔릴라나요? 그리고 8번마 펠리치에는 당연히 기록적인 면에서 등 떠밀려서 또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마필들이 좀 중구난방으로 다양한 그 조합 속에서 배당판을 형성을 할 텐데, 어떤 조합도 뭐 2배, 3배 뭐 이런 배당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하 5배 이상의 배당부터 출발할 자막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 놓고 때릴 수 있는 믿음직한 축마가 있고 나머지 왁구가 뚜렷하게 짜여진다면은 시원하게 붙어볼 만한 승부의 가치가 있는 그런 판때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리는 마필 자체가 저는 역시 복숭식 넘어서 쌍숭식까지 자신이 있어요. 그거 놓고 후착을 좀 압축해서 추천드릴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인기를 모을 마필들인데 그 속에 갖고 있는 악벽 자체가 이번에 이제 말썽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맞물려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나빠서 마필 자체의 고유의 그 악벽이 아주 그 경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물려 있는 그런 애들이 있다. 잘라내야죠. 그런 것들 뭐 어설프게 받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인기 마필들 잘라낸다면은 대여섯 마리 팔리더라도 축 잡고 한 3방 안에서 깔끔한 압축 승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오경주 금요 메인 승부처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000m입니다. 자, 9마리 출전인데요. 퍼스트 체인저가 참 주행 심사 때 좋았는데 하필이면 맨 외곽에 가 있어요. 자, 원정일 위원. 자, 뭐 1번 컬린 타임하고 7번 오칼라 특급 2마리가 일단은 인기를 모아줍니다. 2마리 모두 이제 경매가에서 1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경매 가격을 좀 너무 비싸요. 1억 8천 오칼라 특급. 뭐 일단은 뭐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코어블레이드랑 병합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역시 19조 마방답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요? 준비 좀 짱짱하게 하고 나옵니다. 컬린 타임도 나쁘진 않은데 나머지 이제 망아지들의 어떤 변화적인 부분을 조금 짚어 나가야 될 레이스가 아닌가. 좀 현장까지 좀 체중 체크도 좀 분명히 좀 중요시 해야 되겠고요. 내용 자체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은 7번 오칼라 특급도 좋지만은 1번 컬린 타임 쪽으로 중심을 좀 기울여 볼게요. 망아지 1번 스타트하고 이제 끌고 가는 힘, 그리고 이제 뭐 콜옵터 가드나 이제 프라임 레이스 상위군하고 이제 병합을 했던 모습들, 모든 조건 속에서 1번 컬린 타임이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최시대가 말 자체 말고 이제 난 등짝이 불안해. 끌고 가는 힘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물고 가는 힘이 좋아서. 컬린은 아마 오랜만에 좀 단거리에서는 자기 밥벌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번마 컬린 타임을 원정일 위원이 소개를 해줬고요. 8번마 금수야 같은 경우도 참 기본기는 좋은데 여기 이제 8조에서 지금 데뷔를 하게 됐어요. 31조 소속으로 들어왔었는데 원래 31조 조교사가 그 미국까지 직접 가서 사원 마필이라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마체가 너무 작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도. 그리고 김혜선 기수가 정말 오랜만에 모습을 보입니다. 거의 뭐 4월 달부터는 말을 안 타다가 다치기도 했었고 조교사 시험 본다고 또 기승을 좀 미뤄왔고 결국 이제 탈락했다 그래요. 조교사 시험에서는 이제 면접에서 탈락했다 그럽니다. 어쨌든 뭐 오랜만에 기승하는 입장에서 망아지가 외곽에 포진돼 있다.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행 심사 나쁘지 않았고 앞으로는 무진장 뛰어줄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는데 바로 옆에 빠른 퍼스트 체인저가 있고
또 이빠이 타야 될 이유가 분명한 7번마 5칼라 특급 여기 이제 컬링 타임까지 한쪽에 있다 보니까 8번 금수야가 지금 인기도가 어느 정도 모일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사전 인기도를 측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팔릴 것 같고 또 내용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짚어드렸습니다. 지켜보시되 주시하시되 데뷔전보다는 그 다음 경주가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외곽이라도 퍼스트 체인저의 선행 출하에는 뭐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번마 퍼스트 체인저 이거 추천드릴게요. 1번마 컬링 타임 9번마 퍼스트 체인저 가장 안쪽과 가장 바깥쪽 마필 두 마리를 방송에서 추천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고요. 원정일위원회 메인 승부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 7경주 메인 승부처인데요. 인기도가 아마 분산이 될 겁니다. 일단은 근소하게나마 이제 4번 퀸즈 판타지가 승급 전에 좀 중심을 잡아줄 상황이고 어설프게 이제 여러 마리가 아마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이제 1번 우라노스 제이부터 시작을 해서 뭐 2번 백년대로 5번 플래시 미스 여기 이제 10번 로열 클럽까지도 아마 현장에서 좀 배당판에 좀 바람을 좀 잡아줄 거예요. 4번, 1번, 2번, 5번, 10번 한 5마리 정도가 인기몰이를 좀 해줄 텐데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고 가는 이유는요. 중심마에 대한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중심마의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잘라놔도 될 만한 놈 얘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2마리나 됩니다. 그래서 5마리 중에 중심마 제대로 세워놨고 좀 의심 가는 놈 한 마리는 현장까지 좀 보겠습니다만 완전히 잘라낼 수 있는 놈은 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방막건이 확실하게 좀 된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 한 마리가 그래도 사이즈대로 조금 한 번 더 밀고 나가겠다라면은 그놈까지 받쳐가는데 그게 배당이 괜찮아요.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혼전도가 있는 경주예요. 중심을 4번 퀸즈 판타지가 잡겠습니다만 대길 중대길이 2배, 3배, 4배 뭐 이렇게 팔릴 그런 조판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압축해서 한 방 때려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완전히 잘라낼 수 있는 팩트가 있어야 승부가 된다라는 거죠. 잘라낼 놈과 중심을 강하게 여러분께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놈을 추천드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지금 준비 잘 해놓고 나오는 언급이 되지 않은 아나짜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좀 어설프게 팔리겠으나 승부 의식 강하게 나오더라도 제가 노릴 수 있는 놈, 배당을 가지고 있는 놈이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나온다라면 뭐 어설프게 팔리더라도 뭐 잘라내고 배당을 안고 가야죠. 맥심 3방인데요. 큰 배당 쪽으로는 뭐 잔돈 정도 깔아 놓으셔도 환수가 될 겁니다. 뭐 압축해서 때리는 경주가 될 것이고 인기 모으겠습니다만 완전히 잘라낼 놈 한 마리까지 조합을 한다라면 충분히 뭐 배팅할 수 있는 경주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승부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입니다. 12마리 출전이고요. 최은경 기수의 1번마 보배드림이 코스를 잘 받았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원단 순발력이 아주 뛰어난 선행마가 출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코스 2점 이럴 때 또 빛을 발할 수 있겠는데 보배드림의 선행 버티기가 일단 배당판에 조금 더 눈길을 끌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따라가는 마필 중에서는요. 이 11번 브라이언 파크가 조금 아까 그 걸크러쉬 말씀드렸을 때 그 걸크러쉬를 강하게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서 죽이고 마지막까지 선전을 펼쳤었던 걸음을 크게 남기진 못했지만 상당히 그 다부지게 몰아서 근성을 발휘해줬던 마필이 그 브라이언 파크인데 역시 승급전에 거리까지 확 늘려갖고 나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브라이언 파크의 걸음이 딱 그 정도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마필의 깜냥을 미리 읽고 19조에서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들어올 땐 19조 김영관이 내 거였는데 이제 빨리 넘겨서 30조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는 보여줬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빨리 한계를 드러낸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경주 이렇게 제 눈에는 세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부지게 한번 외곽에서 선입전개를 한번 더 붙여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릴 것 같아요. 지난번 워낙 폭삭 망해버렸기 때문에 11번 브라이언 파크를 3복승 기본으로 배당 막권용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정희 위원. 네, 저도 직전 경주 좀 폭삭 망한 놈을 좀 추천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10번 기적의 명성입니다. 거세를 하고 나왔어요. 직전 경주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1점 하방에서 이제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하면서 다실바로 안장을 교체를 했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은 힘이 남았다라고 아마 본 것 같아요. 최은경 기수가 열심히는 타줬겠습니다만 말의 능력을 120% 발휘시키지 못했던 아쉬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번 기적의 명성입니다. 요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명성이 쫓아갔었던 직전 경주 당시에 선두권 3마리가 여기 나오면은 보배드림 같은 거는 뭐 그냥 한 발로 뻥 차버릴 수 있는 애들입니다. 훨씬 더 빠른 애들을 너무 좀 적극적으로 쫓아갔다가 이제 자기의 한계가 오버가 된 그런 꼴인데 이번 경주는 그 정도로 무리하지 않고도 쫓아갈 수가 있고 글쎄 은경이가 또 그것도 하필이면 또 탔던 말이라서 네. 보배드림 가지고 또 최은경이가 어떻게 좀 센스 있게 말을 탈지 그거 지켜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번마 기적의 명성도 5등급에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싹수가 있는 마필이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오늘 금요경마 박소장의 스페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0마리 출전인데요. 이제 후반부 10경주, 11경주가 조금 이제 와꾸가 좀 반듯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이는 그런 경주다 보니까 이제 배팅 가치가 있는 경주로 제가 스페셜한 배팅으로 이번 구경주를 선택을 했는데 1번마 천년동안도 순발력으로 팔릴 1번 게이트고요. 그리고 4번도 좀 팔리겠죠. 영웅제왕 뭐 좀 딱히 이렇다 할 걸음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4등급의 최약체 편성이라 보고 수 있는 요 정도 구매에서는 또 들이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여기다 이제 6번마 비장의 무기. 어떻게 보면 비장의 무기가 조금 더 뭐 얘도 어쨌든 주행검사 다시 받고 아직 뚜렷하게 좋은 걸음을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은 또 그 정도만 해도 뭐 인기 마필로 역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약편성입니다. 7번마 고짱도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짱도 취입만은 취입만데 당최 취입을 못하는 취입해봐야 착순 5등 4등 오는 취입마가 이제 7번마 고짱인데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 이제 복병 하나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불러드린 말씀드렸던 언급해드렸던 마필들 가운데서 불안한 마필 하나가 있고 확실히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도 있습니다. 요번 편성을 되짚고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전개를 참 다양하게 제가 그려봤는데 어떤 전개가 나와도 뭐 1번이 선행을 받든 경합상역이 나가든 이건 직선주로에서는 가장 먼저 차고 나올 수 있는 축마가 있습니다. 그거 놓고 안정감 있게 같이 비슷하게 뛸 수 있는 마필 하나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하나 그렇게 공략하시면 되겠고 지금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1, 4, 7, 8 외 중에서 배당이 좋은 마필 하나가 짭짤한 배당을 안고 아마 초반 강공에 나설 겁니다. 선입까지 보고 있는 그 배당 마필 그거하고 같이 들어오면은 더 대박이 되겠죠. 자, 믿는 축마가 있는 스페셜 승부처고요. 아나짜리 붙여서 배당으로 한 방 좀 힘을 주시고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 팔리는 마필들 결대로 2방 정도 곁들인다면은 좋은 승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구경주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금요 마지막 승부로 박 소장이 보고 있으니까요. 스페셜 승부처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입니다. 자, 2번 코어블레이드, 6번마 최강 썬더, 8번마 그레이트록 3마리 우선입니다. 원정희 위원. 네. 1800m를 이제 첫 경험을 하는 이제 이번 코어블레이드인데 이제 오전장에 저 설명을 드렸던 이제 오컬라 특급이랑 병합을 했던 애가 얘입니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코너 4개짜리를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쟁점은 6번 최강 썬더가 선행이냐 이제 8번 그레이트록이 선행이냐 이제 이 싸움보다는 좀 따라가서 걸음을
있다면 따라가서 걸음을 보일 수 있다면 저는 이번 코어블레이드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뭐 1800 거리가 이제 확 늘어나가지고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1800인데 김영만 조교사가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1800을 무리해서 썼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직전 경주에 휴양 갔다 온 공백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공백 전에 인기도대로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이번 경주는 노림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코어블레이드는 저는 확실하게 인기도는 밀려 있겠습니다만 6번 8번보다는 노림수는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2번, 6번, 8번이 일단 역시 초지일관 배당판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인기 마필 딱 3마리인데 제가 볼 땐 2마리는 세게 봐야 될 그런 능력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세게 보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센 말은 아니라고 보고 복병도 있어요. 사실 복병 중에서 여러분들 좀 현장 체크가 필요하신 말로는 9번 킹 사이먼을 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6번, 8번 먼저 선두권 다툼 나서겠죠. 지난번에 나왔던 걸음으로 본다면은 그레이트록이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에요. 최강 썬더가 8번을 보내놓고도 얼마든지 두 번째에서 편안하게 갖고 놀면서 이렇게 선두권 전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6번, 8번 정도가 그 선두권 후보로 떠오른다면 저는 9번 막 킹 사이먼, 오경환이도 숟가락 들고 덤빌 수 있다. 단순히 선두권에 고춧가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나간다면 그대로 버틸 가능성도 있는 복병이기 때문에 9번 막 킹 사이먼도 배당 마필로 현장에서 꼭 체크를 하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번 막 최강 썬더를 조금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11마리 마필들 출전합니다. 원정일 위원. 네. 일단은 사랑미소가 주인 습성을 완벽하게 좀 바꿔놨네요. 지난 경주에 이제 바로 2주 전이었어요. 이제 제가 승부처를 잡았던 경주였는데 사랑미소 제가 좀 세게 봤었던 놈입니다. 근데 우승환호를 놓치는 바람에 이제 중배당을 좀 놓쳐버리는 아쉬움을 보였는데 김동영이보다는 오경환이가 이런 거 잘 탑니다. 꾹 참고 있다가 라스트에 갖다 때리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어요. 뭐 어찌됐건 9번 샤키샤키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안쪽에 있는 인기마 이제 2번 헤네시 프라임도 이제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요 세 마리가 아마 현장에서 아마 팔려줄 거예요. 259, 259, 259 이렇게 팔릴 텐데 저는 5번 사랑미소 쪽에 한 번 더 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59의 6위킹이죠. 촬영. 네, 촬영이 일단 원단 순발력은 여기서 선행 간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반면에 헤네시 프라임은 어떻게 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행 심사 때 심상치 않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로서 마방의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기존 마필치고는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헤네시 프라임에 대한 어떤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가 현장에서 좀 바람을 불 수가 있겠습니다. 5번마 사랑미소가 대단한 걸음은 아니어도 요 정도 편성이라면은 진짜 잘 만난 편성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등짝이 좀 덜덜하게 타면은 못 와요. 근데 이제 오경환이다 보니까 오경환이가 그래도 최근에 기승을 많이 하진 않아도 좀 승복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기본 막권에 충분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자,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일단 5번마 사랑미소를 1순위로 저도 보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로 상황 잘 살피셔서 6번마 촬영의 원사이드한 선행, 물론 외곽에서 사키사키가 따라 붙겠습니다만은 촬영의 선행 버티기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경주까지의 주로 특성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내주로 또 외주로 쪽에 어떤 그 유불리를 좀 따져가면서 조금 좀 주도 면밀한 분석 끝에 막권을 짜서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 경주는 그렇게 마필들 간의 능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오늘 금요경마 11경주까지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서울경마 방송 때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